오늘도 선물이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미니 선물은 500억 플러스라서 합산하면은 오늘 마이너스 1,500억 매도였고요. 이렇게 되면은 누적이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누적. 미니 선물 합산한 거에다가 5천억, 5,700억인가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마이너스 4조 8천억대 매도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로로보 감안해도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4조 원대, 마이너스 4조 원 될 것 같아요. 로로보가 상방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얘네들의 매도 포지션이 만약에 월가의 물량이라면은, 그죠? 근데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이 보셔도, 이 연휴 기간에 우리는 휴장이었지만은 미국은 급반등을 했다, 이 말이죠. 나스닥은요. 그런데 과연 이 연휴 기간 우리나라는 열리지 않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외국인들이 코스피 선물을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너스 4조 원대 후반을 그대로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상황 따라서 미국은 오르고 한국은 오르지 못하는 디커플링에 대한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렸죠. 그렇죠. 미국은 오르는데 한국은 덜 오르거나 못 오르는 디커플링, 그게 나온 건데, 근데 이제 더 희한한 거는,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우리나라 오늘 새벽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스닥은 수요일 장이 오후 장이 끝난단 말이죠. 미국 시간으로 설명드릴게요.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장 끝나자마자 나스닥은 상승 마감 시켰는데, 그 직후에 페이스북 실적 발표하면서 페이스북이 마이너스 20%대 급락, 얘네들 시간외가 있거든요. 시간외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하죠. 거의 30분간 대략 마이너스 1.5% 정도가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내 그 나스닥 선물과 토토는 다르죠. 그러니까 주식은 끝났는데 토토 시장인 선물 시장은 열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도 거의 24시간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중간에 몇 시간만 빼고 계속 열리고 있는데, 이거 밑장 빼기 아닌가요, 여러분? 밑장 빼기 아닌가? 결국 음모론 제기한다면 월가의 물량이고, 지금 요번에 들어온 애들은 제대로 먹고 있거든요. 요 한국 하방친 애들은 요번 하락 동안 제대로 요 선물 이득을 실현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오르더라도 수요일날 막판에 페이스북의 실적이 이렇게 될 걸 아는 누군가가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했다. 지나친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되면은 반등이 작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꼴랑 1% 올랐어요. 이거 코스피는 더 많이 올랐죠. 코스피는 1.67% 올랐는데 선물은 이 코스피 200 기반이거든요. 코스피 선물은 꼴랑 1% 올랐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고 승패가 또 따로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돈 놓고 돈 먹는 선물 시장이 따로 있는 거죠. 그죠? 이 승패를 뭐 퍼센트로 한 것이 주식시장의 그 결과라고 한다면은 선물 시장 이걸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알게 되면은 어느 방향으로 크게 베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지난 20여일간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다면은, 그죠? 그러면은 각 글로벌 선물 시장에다가, 각국의 글로벌 선물 시장에다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크게 하방을 월가가 쳐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 시장을 휴일 동안에도 마이너스로 가져갔는데, 근데 심지어 나스닥은 올랐는데 수요일 장 마감 후에 나스닥 선물은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애들이 이거를 그냥 연휴 동안에도 그냥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 이유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 이 선물이, 이게 여러분 당연히 상식적으로 얘네들이 뭔가를 아는 애들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오늘이요 선물 다 처분해야 돼요. 왜냐, 나스닥의 크기 얼마나 반등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장만 가면 대략 계산해 보니까 7%대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7%대 올랐으면 우리는 뭐 3%라도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절반이라도. 사실 고점 대비 우리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근데 뭐다? 7%를 마감됐는데 이 시장이 끝나자마자 이쪽 시장은 마이너스 1.5% 정도를 30분 만에 하고 지금 한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5%를 줄어들게 만든 다음에 지금 7%인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2% 까이고 있다니까요. 그 시간에서 페이스북 급락으로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럼 오늘 밤에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뭔가,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응?
우리 시장이 코스피 200이 1%뿐이 못 오를 정도라면 그랬으면 연휴 때 그렇게 하방을 뒀어도 됐죠. 그죠? 그잖아요. 페이스북의 실적과 페이스북 실적 발표시키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요 정도의 레벨은 그 예상 가능했겠죠. 저는 왜 그런가 했으면 전쟁 때문에 그랬더니 그 구독자분이 친절히 알려주셨는데 페이스북 때문이라고 저도 구독자분 댓글 보고 알았습니다.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5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5일선을 돌파를 해서 추가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제일 안 좋은 상황은 이후에 5일선 회복하기 때문에 좀 더 반등이 오는데 외인 선물은 더 매도로 크게 쌓여간다면 좀 더 오르다가도 다시 꺾여 내려오는 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꺾여 내려오기보다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오르는데 메인 선물이 하방이 처분이 되면 청산이 되면은 좀 안심할 것 같고요. 그럼 좀 더 반등을 볼 것 같고 그러지 못한다면은 적어도 쌍바닥이라도 가더라도 이렇게 쌍바닥으로 해서 가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라도 다시 누르지 않는가 정도는 좀 봐요. 아니면 상황 따라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나스닥 상황 따라.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건가? 물론 메인 선물을 대략 한 이 위에서 이 윗선에서 다 처분을 해버려도 하방이 여기서부터 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죠. 예,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나스닥 시장이 더 크니까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조금은 이 선물놀이를 대충 끝내려는 건지 아니면 뭔가 더 하락이 남아있는 건지를 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코스피 올선 회복해서 정석대로 인버스 계속 줄여가야죠. 근데 아직 외인 선물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세 조정하면서 다시 깰 경우에는 다시 조금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이 라인이 다시 깨진다면은 2614네요. 그죠? 이 라인이 종가 기준 2614를 다시 깬다면은 그때는 추가 하락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손절로 잡으시고 저가에 접근을 많이 하셨더라도 이 라인은 무조건 손절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회복해서 난 좀 많이 들어가겠다 뭐 그러셔도 되는데 대신 손절은 정확히 하시고 많이 들어가신 분은 사실 5일선 깨질 때 일부 대응하시고 이거 깨지면 또 일부 두 군데로 나눠서 빠르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재밌네요. 외국인 선물 따라서 또 이런 일들이 나스닥 상승 마감 시키면서 아시아 지수는 누르는 이런 스킬을 쓴 거에 대해서 좀 재밌게 지켜보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